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글로벌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가 5% 정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해서 오늘은 좀 글로벌 증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주식이 지금 귀주 모태주 보시면 2016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은행주들은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 농협은행, 은행주, 페트로차이나, 조상은행. 보시다시피 은행주는 뭐 평안보험, 보험회사, 금융주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비화적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물 시장도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금융시장, 주식시장, 코인시장 좀 약간 비이성적인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면서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였던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넷플릭스가 떨어지기 전에 홍콩의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게임주,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뭐 지금 텐센트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특히 이제 많이 좀 빠졌죠. 텐센트 홀딩스도 거의 뭐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징조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주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염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러면서도 도요타 자동차 는 좋고요. 현대차도 지금 실적 발표가 좋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요. 그렇죠? 은행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생각이 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열었는데 이런 현상들을 쭉 이제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일본 전신전화공사 우리 NTT, 우리나라 KT 같은 회사가 신고가 가듯이 일본도 이 종목이 신고가에 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전 세계 글로벌 은행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 것처럼 이 보시면 중국 공상은행이 뭐 6위안인데 지금 4위안이고 한국의 신한지주가 6만 원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은행이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6만원 선을 횡보했던 것들, 뭐, 카카오가 10배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예.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방송을 좀 열었고요. 그래서 홍콩 시장도 그렇고, 어떤 중국 시장도 이 퍼센테이지가 어쨌든, 변화가 있긴 한데,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구나. 영국도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데 이 보시면 영국 종목들도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유럽 주식들도 보시면 독일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머크, 그다음에 알리안츠, 뭐 다이노 벤츠. 뭐 자동차 회사들은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디다스 필수 소비재들 300 가져갔다가 좀 바이엘 우리 약 쪽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바이엘 다시 썩 좋진 않죠. 146에서 64 그렇죠. 로레알 또 우리나라 화장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레알은 또 좋고요. 이게 좀 주식시장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풍토병으로 바뀌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에게 일상적인 감기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면서 여행도 자율화되고 마스크 오프도 되고 이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도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컨트롤하는 것도 판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시장이 하향 추세를 그리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식음료 가격 지금 물가 상승률은 또 치솟고 있고 금리를 높이지만 전혀 물가는 또 안 잡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본 상황이죠. 예,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도 지금 주식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주식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절대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 400년 전에 역사를 공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의 주식시장 그리고 미래 주식시장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400년 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앞으로 5년 뒤에 전쟁이 또 날 것을 예측할 수도 없듯이 그렇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강점기가 또 찾아올 것이다. 반복이 되니까 반드시 찾아온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확한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반도 국가에서 외세 침략을 계속 많이 받아왔다라는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주변국들이 워낙 강대국이고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런 국가도 우리보다 약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아기를 품고 덤벼들면 우리는 이 작은 나라가 힘을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쉽게 넘보일 수 없게끔 항상 국방의 어떤 의무도 다해야 되고 전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똑같은 역사가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 주시장의 갑작스러운 이런 상해종합지수의 폭락, 그 다음에 지금 넷플릭스의 어떤 폭락, 이런 것들이 과거의 주시장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우량주들이 폭락을 할 때 우리 다른 주시장에 미쳤던 영향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넷플릭스가 이렇게 폭락한 뒤에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폭락을 했을까요? 그렇죠? 상해종합지수가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5%가 폭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더 심하게 심천종합지수는 6.4%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왜? 넷플릭스 폭락하고 나서 심천종합지수가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예.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고 뭔가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주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넷플릭스가 매일같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왜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시장은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주시장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일까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예. 반드시 폭락한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시장도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가 좋으니까 기아차, 현대차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실적이 지금 너무 피크니까 주식을 때려 부어야 된다. 예. 빚을 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2600이니까 3300 다시 가겠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니까 5000 가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만 있다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금에 굉장히 큰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점. 우리나라 기아차가, 현대차가, 국민은행이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외국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이렇게 선물, 현물, 외국인이 무차별 매도 공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주식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뭐 중국은 뭐 그렇게 최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비중을 막 조율하고 다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유럽 강대국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시세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이 2600이 지지대였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미증시가 조금 흔들리거나 미증시가 상승하는데 반등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더 이어가게 되면 뭐 나중에 5월, 6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끝이 나면 분명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쪽 I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지금 네이버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크래프톤도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주시장을 뒤흔들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엉뚱한 곳에서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하락했다고 주식을 덥석덥석 사면 안 되고 시중 지르면 안 되고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투기적인 시장은 아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선별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시장이 될 것이다. 아무나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사면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이 다 뭐 폭락하진 않겠지만 지금 넷플릭스가 이렇게 급락 20%씩 이상 급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넷플릭스와 비슷한 종류의 업종이 실적이 좋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또 반복적인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특히 유럽이나 홍콩이나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하락하는 폭은 좀 잡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한가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17만 5천 원 이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격적으로. 하지만 이 엑선모빌이라는 주식은 82달러짜리가 하루 만에 8달러까지 떨어져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렇게 뭐 폭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그렇죠? 작년 코로나로 한창 주시장이 화랑일장일 때에 비해서 지금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단순 공포 지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는 무분별한 투자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남겼고요. 살아는 판을 걷는 기분? 그 기분이 저의 기분인데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저의 감정이라든지 저의 생각이라든지 저의 투자 의견이라든지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동안 배웠던 투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게 늘 얘기 드리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 영원히 100% 맞는 날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과거에 그랬던 확률이 많았던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리하자면 그동안 주식시장이 보여줬던 패턴이라고 하죠. 그게 예. 보여줬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예. 주식시장에서 아까도 말했던 넷플릭스 같이 25%짜리가 이렇게 하나씩 장대양봉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마치 공포가 전염되듯이,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감기가 전염되듯이 나쁜 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되어 왔었다.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감염 속도는. 반대로 또 상승할 때는 그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하향 추세에서 그 하향 추세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런 폭락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국내 주시장이든 해외 주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어떤 투자 시장이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현금, 항상 말했지만 현금 비중 확대. 현금을 늘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대 빚으로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